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팀원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일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팀원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결제문서, 보고서 등 내부 문건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팀원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소비자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 자금을 빼쓰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팀원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이 약 1,200억 원 규모라고 추산했으며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큐텐이 지난 2월 1억 7,300만 달러, 약 2,300억 원의 북미 유럽 기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팀원 위메프 자금을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한 달 내에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의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 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수사 의뢰를 지난달 26일 접수했습니다. 이후 팀원 위메프의 자금 흐름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 검토 및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팀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반부패 수사부 검사 7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큐텐의 팀원과 위메프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간편결제사들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었고 불안해진 판매자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도서는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교보문고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쇼핑 내 브랜드관에서는 롯데홈쇼핑, GS샵, CJ 온스타일 등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 지연 때문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매주 월요일 정산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K몰의 정상 운영 여부는 31일 마지막 정산일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AK몰은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며 마지막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미정산 사태는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에서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피지사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 후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사 후보자를 2명이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며 지역, 성별,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인 체제 의결은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8월 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후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8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이사 선임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백 씨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 심사에서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로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돌출 행태를 보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9월 FOMC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FOMC는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 18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 여부를 더 살펴본 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0.24%, S&P 500 지수는 1.58%, 나스닥 지수는 2.64%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으며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90%,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10%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인하 예상 확률이 60%대였으나 파월의 발언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9월 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이는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고위 군사령관을 공습하여 사살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니에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보복을 선언했으며 이란도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니에는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니에가 테헤란 거주지에서 살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에는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하니에는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카타르와 튀르키예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하니에의 암살 소식에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는 이를 비겁한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하니에의 죽음이 이란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간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부끄러운 암살로 규정하며 미국은 확전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날씨는 대체로 흐리며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남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 대부분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9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7도로 예상되며 밤낮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